경기도의 한 대학교. 애니메이션 학과의 김준기 교수는 요즘 새로운 작품 준비가 한창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소재는 아니라는데요. 야수꾼이 신사의 신관들인데 원래는 이곳 뉴스에 야수꾼이 신사 참배 이렇게 해서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는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알 수 있는데 뉴스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감성적인 작품을 선보였던 김준기 감독. 최근 들어선 역사 문제를 다룬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는 2년 전 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후 생긴 변화입니다. 이제 90년대 아마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학순 할머님이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서 뉴스에서 위안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꼭 위안부 문제를 만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시작을 하게 됐죠. 일본군에 대항한 아버지의 옥살이를 면해드리기 위해 일본군을 따라 나선 어린 소녀.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끌려가 지옥과도 같은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만행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는 실제 위안부 피해자로 지난 2004년 작고한 정서운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아버지가 애놈들을 하는 거는 반대라. 살아생전 할머니의 육성을 그대로 사용한 소녀 이야기. 주자수소 와서 발주소 거기서 와가지고 노이즈가 많고 굉장히 거칠지만 그 녹음 파일도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덕에 위안부 문제는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자갈자수 내려가지고 스마라이라는 데가 있는 거야. 그 스마랑 거기로 이제 13명 그러고 갔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저녁에 장교를 오더라고. 가는 데서 장군 내가 제일 나이 어렸어. 그래갖고 그렇게 탄생한 역사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는 지난 2012년 일반인에게 공개됐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것도 이제 프랑스인데요. 그때 가서 이제 경쟁 부문에서 이제 상영을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웃기거나 굉장히 실험적이거나 이런 단편들이 이제 상영되는 섹션 안에 이제 가운데 소녀 이야기가 꼈었는데 관객들이 많이 울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악수를 청해주고 가시고 이런.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위안부 피해자들.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이 이현세, 박재동 등 한국의 대표 만화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에 전시된 작품은 총 22점. 그중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여튼 이 문제 해결은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로 위해서, 우리 훗날 나라를 위해서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일 개막한 특별전은 지난달 프랑스 앙굴렘에서 선보인 지지 않는 꽃의 국내판인데요. 만화라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접근했기 때문인지 국내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 때문에 역사를 숨기기 위한 일본의 방해 공략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역사의 진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위안부 문제를 만화나 영화, 음악 등의 대중문화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지적이나 외교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역사나 민감한 문제들을 측면 위로 끌어내는 데는 대중문화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면서 대중문화의 강대한 힘을 인식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젊은 문화의 거리 홍대에서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 중인 정민아 씨. 민아 씨는 2012년 인디 뮤지션들과 함께 앨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야기해주세요는
홍대에 있는 인디 뮤지션들 중에 여성 뮤지션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고요. 그 내용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혹은 그녀들의 내용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었습니다. 수익금 전부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된 그런 프로젝트 앨범이에요. 17명의 뮤지션들은 음반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릴레이 공연을 갖기도 했는데요. 나름의 쓸모대로 그 정도로만 햇살 한 줄. 음반을 제작하면서 미나 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내가 이걸 얼마나 잊고 살았는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처럼 다 잊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중문화에 접목된 역사 문제를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위안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14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니까 선생님 아까 사진을 했던 수업하고 좀 다르죠? 네. 그걸 보고 나서 한번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써볼까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얼마나 위안부 문제를 이해했는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꽉꽉 채워진 평가서들. 좀 많이 알게 되고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간단한 실험 결과 아이들은 애니메이션을 사용했을 때 더 쉽게 위안부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일본군이 할머니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알리고 싶어요. 교사가 말이나 사진으로서 설명할 때는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한 편 똑같은 수업을 10분 동안 말로 하느냐 또는 10분 동안 애니메이션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좀 많이 다르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은 동영상 시청각 교재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령이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점점 희미해질 위안부 문제.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시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